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송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이면서 이미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아이지솔 대표 구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연구원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장 유용균입니다. 그리고 그 AI 커뮤니티 AI 프렌즈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청 정보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태준입니다. 저는 현재 AI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AI 프렌즈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일단 AI 프렌즈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I 프렌즈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공지능 공부하고 싶어서 만들었죠. 원자력연구원에서 인공지능 안 시켜주니까. 몇 명 정도가 이제 처음에 초기 멤버로 처음에 시작은 그 출연연구소 중에서 이런 커뮤니티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7, 8명 정도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저희끼리 막 떠들다가 뭔가 그 연구소 분들끼리 모였으니까는 뭔가 우리도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 한번 모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에 이제 이름을 붙인 거는 뭐 출연연구소 뭐 인공지능 협의체 이런 좀 재미없는 이름을 붙여봤다가 이제 어떤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그 재미없다고 우리 좀 재미있게 이름 지어보자 해서 AI 프렌즈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름이 딱 붙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AI 프렌즈라고 계속 이름을 붙여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개인 단체들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국구로 하고 있는 전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결속력이 좋은? 근데 저도 뭐 인공지능 관련된 커뮤니티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텐서플로우 코리아나 뭐 케블 코리아나 뭐 케라스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뭐 학문이라는 게 보통 이제 학회를 통해서만 이렇게 전파되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단톡방에 모여가지고 떠드는 것만 가지고도 공부가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서로 이제 질문을 올리고 답해주고 정보를 교류하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학회보다 오히려 학계보다도 더 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되게 놀랐죠. 놀라서 이제 저희도 대전에서 대전 중심으로 이제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고요. 근데 약간 이제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하고 저희하고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는 주로 좀 이제 공부를 하자는 모임들이에요. 공부를 예를 들어서 이제 AI를 기술적으로 공부를 하자는 저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써먹을까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나 뭐 이렇게 모임은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AI 기술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적용할까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곳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어려움이고요. 그 창업을 하는 과정을 실제 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의 대표자들은 저는 애국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부 지원이 있고 혹은 재무적인 지원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인력 지원도 동시에 받는데 저는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 분석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본연의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일같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어떤 이 프로덕트를 생산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사람을 좀 더 이롭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막상 제가 사업계획서를 들고 시장에 나가보면 시장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세요. 영화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인공지능 기술진들하고 함께 얘기해보면 그분들의 기대치를 채우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현실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제 기업을 운영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는 인공지능 영역에서 상당한 지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댐을 구축한다든지 혹은 그 인공지능 경진대를 통해서
프로블럼 솔빙을 직접 한다거나 거기에 따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요와 공급기업을 매칭해 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더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면서 아까 저도 처음에 이제 창업 얘기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이라고 했을 때 아이템이 뭔가 그다음에 요새 이제 인터뷰 유튜브 보면은 그 얘기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AI에 대한 기술적인 거 많이 나왔다고 치면은 요새는 스토리 당신이 하려는 사업에 AI의 스토리가 있느냐 스토리텔링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제 슬슬 이제 유튜브에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창업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저희 찾아오는 업체들도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공무원은 또 AI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제 얘네들 말한 거밖에 못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많이 만나고 다녀야 된다. 현재 창업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창업하신 분들은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요가 있는 사람들 계속 만나고 다니면서 뭐가 필요해? 당신 뭐가 필요하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뭐가 필요해? 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러질 않아요. 아까 저희 시작할 때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엔지니어들이 되게 포용력이 작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 인문학 쪽 사람들 마찬가지거든요. 이래갖고 되게 창업이 저는 오히려 그래서 어렵지 않겠냐. 어렵고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많다는 게 서로 그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냐 이제 생각이 들죠. 인공지능으로 창업을 해서 실제 사업을 구현하는 거는 저는 과거 한 20년 전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할 때 제조업 방식으로 성장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식의 다름이 도대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나 이해관계자들 혹은 연구진들이 신랄한 토론을 민간에서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압박감이 있냐면 인공지능을 딥러닝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모델링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회사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 내지는 기존의 제조업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던 SI의 업무들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인공지능과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는 도대체 뭔가? 아마 많은 인공지능을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이 지금 직면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나 혹은 회사를 경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미시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인공지능이라는 이 지원 사업과 정책을 저는 큰 횟집에 좀 비유를 하면 정부 정책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무채를 좀 써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반이 깔아져요. 그렇죠. 네. 무채를 쓰는 걸 안 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출연연 창업 지원하는 너무나 많은 민간과 정부의 단체들에서 어떤 횟감을 골라서 어떻게 썰어서 이쁘게 포장할까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건 아닌가. 그럼 누군가는 무채를 분명히 썰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은 누가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횟감을 올릴 것인가. 이런 좀 원론적인 고민들 우리 기술진이나 뭐 학계에 계신 분들이 신랄하게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어제까지 생각했던 게 그럼 대전시에서 만약에 창업을 하려면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대전시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업체를 창업하는 그 밑에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대전시도 솔직히 되게 어려운 게 그 대전시에서 창업을 해놓고 어느 정도 되면 다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봤 뭐가 그때 밥 먹으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 서울로 가요? 그랬더니 명함에 강남 이거를 되게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대전시에서 창업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강남을 넘어서는 뭔가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 대전시에서 창업하는 것도 되게 힘들겠구나. 사람 모으는 것도 힘들겠고 교수님이야 뭐 이제 학생을 가르치니까 거기서 양성해갖고 데려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솔직히 창업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해도 그럼 난 사람 어디서 모아? 라는 생각이 당장 들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인공지능을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진들을 육성시키고 발굴하려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그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행정관님 말씀대로 많은 인력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포진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방에 있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회사들은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요.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한 이 벤처기업 대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대로 된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겠다고, 제가 회사 이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봉을 한 8천만 원 줄 테니 연구진을 뽑겠다라고 공고를 냈는데 한 명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실리콘밸리에 있을 땐 버클리가 되든 스탠포드가 되든 이게 회사의 규모나 혹은 회사의 인력의 숫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사의 성장세와 가치, 그리고 CEO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벤처기업에서 어떤 모험과 시도를 하는데 한 번 정도의 기회를 가지고 협업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찾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죠. 저도 책 읽어보면 딱 교수님 말씀이에요. 회사에서는 대표가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어땠는데 과연 그게 한국에 먹힌가?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 외국인 개발자. 좋은 생각이에요. 네. 외국인 개발자들이 걔네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걔네들 만나본 적 없지만 그 사람들은 인서울에 꼭 집착하지 않지 않을까. 회사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장려를 해주면은 조금 더 그 지방에 있는 그 기업들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단지 이 창업에서 AI 창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대전에서 이제 외국인 개발자들이 뭐 취업이 많아지고 활성화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뭘 생각하냐면은 그 이후 단, 그 주변 생태계를 생각을 해봤는데 외국인들 많아지면 당연히 문화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이태원 같은 게 대전에도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노잼 도시라는 오명도 벗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진짜 확장해 보면은. 그래서 야, 외국인 개발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겠구나. 왜냐면 그 출연연에 외국인들 많잖아요. 외국인 박사들. 뭐 아니면 여기 카이스트나 이런 데 보면은 은근 많더라고요. 저 처음에 대전 이사 왔을 때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을 때 외국인 되게 많아요. 대전에서 여기 공장도 없는, 저 외국인 하면은 무조건 공장. 되게 편협된 생각을 그때 갖고 있었으니까 여기 왜 있어 했는데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대학교에 다니는, 아니 박사급이라고 하더라고. 깜 놀랐는데 그런 분들이 그 창업시장으로 흘러가면은 대전도 그 인력 수급을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저희 지금 우송대하고 소울브리지 국제경영대학에 전체 학생 외국인이 3,000명이 넘습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송대학교와 소울브리지 국제경영대학에서 외국인 창업가 혹은 외국인 개발자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창업하지라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이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과 거기에 맞춰진 보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국 개발자들이나 그 개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대표들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진을 찾고 싶어서 공고를 내면 그분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히스토리를 가졌는지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절대적인 임금 수준을 보면 한국의 개발자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수준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인도 공과대학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IIT에 있는 연구진들이 대전에서 일할 수 있게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저는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자들과 해외에서 한국으로 온 개발자들이 대전이라는 거점 안에서 저는 진검승부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AI 관련된 이제 회사 비즈니스 하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어려움은 인력을 이제 수급 문제인 것 같아요. 인력 수급 문제인 것 같고, 왜냐면은 능력 있는 AI 그 연구자들은 몸값도 비싸고 다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또
제가 보면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AI 정말 잘하는데 그냥 노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좀 능력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꽤 이제 공부를 하면서 AI 뭐 코딩도 잘하시고 AI 이론도 잘하시는데 또 뭐 막상 이걸 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뭔가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AI 관련된 사업 하시는 분들이 꼭 그 AI 모델 개발하는 개발자, 그 AI 연구자들을 다 보유해야 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확실히 정의돼 있으면은 사실은 외주를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AI 내 이 비즈니스를 AI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문제 정의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정의만 확실히 되면은 이거를 그냥, 그렇죠. 내가 문제를 잘 정의할 수 있으면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걸로 이런 목적을 하는 알고리즘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외주를 준다든지 누구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개발해 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는데 그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우리 AI 개발자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AI로 사업하는 분들을 하고 이런 개발자분들하고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제 약간 뭐 코디네이터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다양한 아이템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처음에 그 이제 AI 기술 없이 AI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문제 정의가 안 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AI 아무리 잘하는 분들이 와도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일이 진행이 전혀 안 돼요. 저도 그 모 이제 스타트업은 아니고 이제 모 어떤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한 1년 동안 했었는데, 처음에 6개월 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문제 정의하는 것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AI 얘기하면서 이제 그쪽 회사 분들도 AI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저도 그분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게 된 게 한 6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꼭 이제 AI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AI 기술하고 그 비즈니스를 둘 다 이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흔히 말하는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AI 기술로 이해를 하면서 좀 다양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둘 다 이해가 있는 분이 중간에서 어떤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브리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 분석이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느냐, 아까 우리 행정관님 말씀하셨지만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2016년 좀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공 데이터가 한 24,58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0.3% 정도만, 68개 정도만 기계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예요. 저희 AI 프렌즈에서도 데이터만 주면 모든 게 분석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시장의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덤이나 쓰레기처럼 있는 게 거의 99%라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이나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것인가, 사실 저는 본질적으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뭐 저희 같은 이런 토론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AI 프렌즈 같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이과냐 문과냐 관계없이 터놓고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전의 인공지능의 미래와 그리고 앞으로 성장세는 지켜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까 그런 말씀, 이렇게 데이터 관련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도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뭐 약간 목표가 이제 좀 불확실하거나 그런 거 일단,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뭐 완벽한 데이터를 갖추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데이터가 적어도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판을 다 깔아놓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상태에서 뭐라도 만들어 보면서 그 경험과 노하우,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많은 돈을 들여서 뭐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하게 이런 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면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좀 더 많은 곳에 더 쓰일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에 갖고 있는 대전이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던 강남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서울보다 싼 땅값이 장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랩실을 만들기에 좀 더 유리한 환경 대전시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하면서 만약에 자율주행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랩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 개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랩실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전에 솔직히 그 박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 되게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겸업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열어줘야지 창업하는 데도 유리하고 그런 이제 불안감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토양이 좀 만들어지면은 진짜 좀 제대로 된 창업 회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타트업 파크가 대전에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2017년 CB 인사이트에 세계 100대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에 한국 기업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파크가 만들어지고 출연연들의 노하우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한 곳에 집결돼서 저는 대전이 인공지능으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봅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좀 정책이 위에서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정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분들의 요구들이 모여서 정책이 결정되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좀 작은 성공 사례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또 어떤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바텀업으로 방식으로 약간 AI에 관련된 사업들도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AI 프렌즈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주식회사 이플랫은 한국수자원공사 사내벤처로 2020년 창업한 기업입니다.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누수관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 수도관 누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제가 한국수자원공사 다닐 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때 설비 중심의 기술이 개발도상국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오랜 물관리 경험과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해서 지구촌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짧게는 내년에 첫 해외 수출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고요. 길게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수도회사들이 저희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선진국 전문가 도움 없이도 자국의 인력으로 수도원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목표입니다.